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8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이제 내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한 표차로 범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이, 자유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과연 이 나라를 소신대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정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이 사회 각 부문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반역 세력, 종북 세력, 그리고 운동권 세력의 도전을 현직 대통령으로서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에 매우 안정된 권력 기반을 갖고 있었습니다. 500만 표 차이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고, 그에 있었던 4월 총선에서는 거의 3분의 2 의석을 여권이 차지했습니다. 지방도 거의 대부분이 당시의 집권당인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해 5월 광우병 선동에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광우병 선동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선동한 그 세력들은 지금도 미국산 쇠고기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명박 대통령은 그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느냐? 그때 기가 꺾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시위대가 부르는 아침 이슬을 경청했다는 그런 비굴한 발언을 하면서 권력을 잡았지만 기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해경 해체로 답함으로써 선동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권력을 갖지 않는 세력의 선동에 무너진다면 그 정권은 아무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거를 조갑제닷컴에서 선거를 다시 찾아서 돌아봤습니다. 그게 언제 그리냐?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책임을 해경에 떠넘기고 해경 해체를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언론은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를 했지만은 저는 바로 즉석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 발표를 보고 즉석에서 바로 그날 즉석에서 쓴 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사 내년 대통령 선거에 이기더라도 대통령이 체제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자기에 주어진 권한, 헌법적 권한, 그리고 군대, 국민, 진실 이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겁을 내고 도망가 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공사를 한 게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우리가 경고하는 의미에서 2014년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해체를 발표한 직후 제가 썼던 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계를 2014년이니까 7년 전으로 돌려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4년 5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언론의 선동에 굴복, 진실, 정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정신과 국가 이익에 배치되는 내용의 발표를 했다. 특히 세계적인 해양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을 해경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해경 해체는 해군 해체와 비견되는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과격하고 감정적인 결정이다. 물론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어야겠지만 오늘 박 대통령의 연설은 그 지도력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약화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런 바다와 배를 모르는 기자들의 과장과 왜곡과 날조 보도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 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라는 말은 우선 사실과 다르다. 평온한 바다에서 과적, 급변침 등의 사유로 큰 배가 갑자기 기울어 1시간 반 만에 전복된 것은 세계 해난 사고 역사상 유례가 드문 경우이다. 그만큼 구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해경은 구조 요청을 받은 뒤 40분을 전후하여 세월호의 구조 헬기와 구조정을 보내 배가 뒤집어지기까지의 40여 분 사이 172명을 구조하였다.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왜 전원 구조하지 못하였나는 식이다. 해경은 결정적 제약 조건 하에서도 구조 활동을 해야 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폭론이다. 1. 선장과 선원이 먼저 배를 버리고 탈출, 선 내의 지휘체제가 무너졌다. 바깥의 해경과 긴밀하게 협조, 구조 작업을 이끌어야 할 선 내의 사령탑이 없어졌으니 해경은 자신들의 정보와 수단에 의존하여 자력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구조할 수밖에 없었다. 2. 해경은 배가 처음 30도 이상으로 기울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속도가 붙은 듯 급하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에 쫓기면서 구조하여야 했다. 구조선이 도착했을 때는 선체가 이미 60도로 기울어 사실상 절벽이 되었고 40여 분 뒤 완전히 전복되었다. 바다와 배에 무지한 기자들은 왜 해경이 선실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온갖 비방을 쏟아놓지만 평평했던 바닥이 수직의 벽이 되고 종국에는 하늘처럼 천장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그런 이상적인 구조 작업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였다. 제한된 인력으로 제한된 시간에 무리하게 선실에 들어가려고 했더라면 구조대가 구조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살릴 수 있던 사람들까지 놓쳤을 것이다. 다수 구조 전문가들도 선실 진입은 불가능하였다고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전제하고 해경을 비방하는 기자들의 억지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해경의 구조 작업을 실패라고 해체를 결정하였다. 실패라고 규정한 것은 허위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 오판을 근거로 하여 해경 해체라는 중요 국가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이중의 잘못이다. 3. 해경 해체는 국가의 안전 및 안보와 관련된 주요 기관을 없애는 일로서 해양 국가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종의 폭거이다. 해양 국가에서 해군이 안전사고를 냈다고 육군에 흡수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결정이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구조군함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극히 전문성이 있는 해경 업무를 바다를 잘 모르는 비전문가에게 맡겨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모순이다. 그동안 해경이 잘한 일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구조를 실패라고 규정하니 처방이 이렇게 과격하고 감성적이며 비이성적이다.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올라가 혈투를 벌이는 해경, 천안함이 폭침될 때 해군보다 먼저 달려가 전원 구조한 해경, 연락을 받자마자 주변 선박에 비상을 걸고 전속으로 세월호에 접근 172명을 구조한 해경은 대한민국 해경이 아니고 무슨 유령국가의 해경이었던가? 4. 주자학과 산업공상의 신분차별을 받아들인 조선조는 반도국가임을 잊고 내륙국 행세를 하면서 해운과 어업과 무역을 멸시하고 폐쇄정책을 폈고 그 결과는 망국과 식민지였다. 뱃사람들은 바다와 배를 모르는 육지의 양반들로부터 뱃놈이라고 불리면서 거의 천민시 되었다. 그들의 운명을 바꾼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이었다. 대한민국이 분단된 조건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출범, 수출, 입국 정책을 펴니 남한은 사실상 섬이 되었다. 이승만, 박정희는 이런 조건을 역으로 활용,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무대를 바다와 해외에 걸었다. 그리하여 한국은 무역, 해운, 조선 등 해양 분야에서 세계적인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였다. 해양정신의 재발견인 것이다. 5. 이번 세월호 침몰을 보도한 언론은 뱃사람을 멸시하고 해외 진출을 억제하던 조선조의 다친 양반처럼 바다도 해운도 모르면서 그 무지를 덮기 위하여 해경을 난도질하였다. 무식함으로 용감했던 것이다.
해경에 대한 인민재판식, 마녀 사냥식 보도는 사실과 현실과 과학을 떠난 공상소설 수준이었다. 이런 선동보도를 견제하고 반박하면서 목숨을 건 수색작업을 펼치는 해경을 지켜주어야 할 정부와 대통령은 선동 언론의 굴복, 해경의 등에 칼질을 하더니 해경 해체라는 전근대적 수구적 처방을 내어놓았다. 해경을 희생양으로 바쳐 대통령의 인기를 지켜주려는 발상에 박 대통령이 넘어간 것인지 박 대통령의 독단적 발상에 전문가들이 굴복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든 책임은 박 대통령이 져야 한다. 오늘 대국민선언은 일시적으로 박 대통령의 인기를 회복시킬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의 리더십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것이다. 검찰 조사, 국정조사 이전에 대통령이 나서서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이 사법부 역할을 한 셈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 무죄 추정의 헌법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목숨을 건 수색 작업을 펼치는 해경에 피눈물을 나게 만드는 지극히 비윤리적 행동이다. 해경의 구조가 실패하였다는 공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죽게 하였다는 선동 세력의 공격에 아무런 방어수단 없이 노출되는 처지가 되었다. 자업자득이다. 진실이 아닌 허위, 합리가 아닌 감성, 국익이 아닌 인기에 근거한 국가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전과자가 20%나 되는 국회가 이성을 발휘하여 대통령의 잘못된 결정을 견제해 주기를 바라야 하는 처지가 비참하다. 덧붙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관피하라는 말을 썼다. 기자들이 만든 과장된 용어를 국가의 공식 문서에 담았다. 한국의 관료가 마피아라는 것이다. 마피아라는 뜻이다. 대통령 그렇다면 마피아 두목인가? 언론의 선정적 조언을 이성적이어야 할 국가가 수용하면 국가 이성은 마비된다. 여기서 제가 예상했던 대로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 해체로서 자신의 리더십에 치명적 자해 행위를 가했습니다. 그 직후에 문창극 씨를 총리 후보로 지명해 놓고도 선 언론이 문창극 씨의 연설 일부를 악용해 가지고 친일파로 모으니까 또 문창극 씨에 대한 후보 지명까지 초래함으로써 세월호 직후의 몇 개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그 2년 뒤의 탄핵을 스스로 예약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도 좌익 선동에 넘어가면은 그런 나라는 하나님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2022년에 등장할 자유진영의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미리 다짐받기 위해서 제가 2014년 5월 19일에 썼던 글을 소개를 해드렸고 이 전문은 조갑제 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